네,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모실 멘토분은요, 제가 잠깐 들었는데 네.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고요. 네. 너무 흥미가 가요.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소중하게 정말 생존에 남은 그런 네. 생존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세요. 어떤 네. 분이신가요? 자, 그리고 청춘들에게 스펙 쌓기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미 넌 위대한 생존자라는 책을 쓰신 권용철 저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용철입니다. 네. 자, 권용철 저자님에 대해서 이미 좀 잘 알고 있지만 또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진화의학이라는 그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진화의학이 사람들이 이제 그 창조론에 대비되는 뭐 진화론을 공부하는 학문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은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적응의학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뒤쪽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또 그런 공부를 하고 지금은 그 이제 식음료 분야의 그 네. 이제 사업체를 조그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 사회상의 주인공으로서 누구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청년 단체인 청년 멘토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청년 단체를 청년들과 같이 지금 그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짧게 소개를 하셨는데 지금 몇 가지를 벌써 얘기를 하셨는지. 그러게요. 예, 여러 가지를 정말. 일단 예. 전공이요. 네. 와, 좀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의학, 법학, 예, 법학. 경영학 이걸 다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진화의학을 접하게 그러니까요.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순서도 궁금해요. 뭘 먼저 전공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전공을 했다는 것은 한 가지를 제대로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그 세속적인 사회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지금의 청년들처럼 어떻게 하면 스펙을 더 많이 쌓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학벌 세탁을 한번 해볼까 등등의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의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특히 이제 비만과 관계되는 식이와 관계, 식이장애 이런 것들과 관계돼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진화의학을 접하게 된 겁니다. 우연한 어떤 뭐 강연 컨퍼런스 같은 게 있었는데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떤 한 분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다윈 의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왜 그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코가 크고 적도 부근의 사람들은 코가 작으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추운 지방에는 올라가면 북극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기가 차갑잖아요. 네. 공기가 차가우면 우리 폐가 차가운 공기에 피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코는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콧구멍은 좁아집니다. 예. 찬 공기를 데워서 우리 폐로 보내기 위해서요. 이렇게 적응을 합니다. 반면에 더운 지방은 이미 공기가 데워져 있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코가 짧고 콧구멍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데 똑같이 코병이 걸렸다고 비염이 걸렸다고 해서 북극에 사는 사람들과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치료를 한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적응한 게 따라서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네요. 적응의학의 시작입니다. 네. 이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걸 하면 돈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여기다가 이거를 접목을 하면 이건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대단히 성공적인 뭘 할 수 있겠다 네. 해서 이제 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다가 이제 또 뭐 법학은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스쿨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가고 경영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그 좀 지식이 필요하다. 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말로 사회적인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청년 멘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게 이게 계기가 이제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대화하는 그 학교 가서 강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되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성공하신 분도 자기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청년들에게 미리 산 사람으로서의 바른 길잡이를 하려고 노력하는 저런 분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하루 종일 눈 떠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성공할까 자면서 꿈속에서도 어떻게 성공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서 일부 시간은 좀 떼어서
타인을 위해서도 좀 쓸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업처도 영위하지만 다른 일들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제 경력이 워낙 화려하시잖아요. 예. 그 남부럽지 않은 정말 스펙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법학, 의학, 경영학과. 경영까지. 네. 예. 저는 전공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 정말 화려한 스펙이신데. 네. 아니, 스펙을 이렇게 열심히 쌓아오셨는데 청춘들한테는 청춘들한테는. 스펙 쌓기를 그만둬라.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러십니까? 예. 처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외식업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돌이다. 저게 도대체 지정신이냐. 이제 돌이다. 예, 했는 거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후회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스펙 쌓기를 하면서 너무 많은 제 인생을 낭비했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나중에 보니까 나이는 이미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분들 그 미국에서 강연 듣고 제 마음을 바꾸면서 생각을 한 게 야, 이게 개구리가 살아남는 게 스펙 삼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스펙 쌓고 머리 좋은 사람만 다 살아남고 다 성공할 것 같으면 바퀴벌레는 다 죽어야 되고 생쥐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세상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스펙 쌓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좀 배우자. 그래서 경영학자, 유명하게 뭐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혹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유명한 학자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배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 속에서 한번 배워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자연에서 배우는 인문학의 멘토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요. 넌 위대한 생존자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생존자. 넌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네. 생존자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생존자라면 이제 살아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지구의 나이가 잘 모르시죠? 45억 살입니다. 예, 45억 살인데 인류가 이제 그 어르신이네요. 네, 굉장히 어르신입니다. 예. 인류가 이제 문명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지구의 이제 지배자, 지배자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거든요, 사람이. 네. 그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지구를 이렇게 정점에 있었던 적이 8,000년밖에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류학자가 10,000년, 그러니까 상고시대, 중국의 상고시대 한 8,000년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 나이는 45억 년이거든요. 네. 45억 년 동안 뭐 공룡과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도 멸종을 했고 쉽게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는 뭐 말똥구리, 새똥구리 못 보실 거예요, 그죠? 요새 뭐 반딧불이도 멸종이 돼 간다 해서 네. 반딧불이 지정하고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미 멸종하고 없어지는 종들이 많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그 45억 년이라는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혹독합니다.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겨울이 되면 겨울에 10도인지 가을에 10도인지 봄에 10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봄에 10도면 싹을 틔워야 되고 가을에 10도면 잎사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바보 같은 나무가 10도인데 봄이 10도인지 가을이 10도인지를 모르면 그거 죽습니다. 그런 종들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네. 그걸 정확하게 읽어내는 종만이 살아있거든요. 그 나무가 겨울에 10도가 되면 나무에 있는 모든 물기를 뺍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얼면 이게 결정체로 얼거든요. 뾰족뾰족하게. 그러면 이게 이제 세포를 터트려져 죽기 때문에 나무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는 겨울이 되면 몸에 있는 자기 몸을 다 수분을 빼냅니다. 그래서 겨울 나무들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거든요. 나무도 머리가 없는 나무도 살아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자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요. 그 수많은 역경을 겪어냈다는 뜻입니다. 위대하지 않고는 45억 년 동안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위대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서울역 앞에 노숙자도 위대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서 제가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무가 대단하네요. 우리 나무랑. 그렇죠. 예.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상황에 적응을 모든 하고 것들이 그만큼 그렇죠. 소중하다는 얘기, 그 말씀을 네. 해주신 거예요. 예. 자,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력서 대신 비행기 티켓. 예. 이력서 쓰지 말고 여행 가라는 그러게요. 말씀이신가요? 네. 네, 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현들한테 잘못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저 무조건 꿈을 갖고 열심히 하라. 꿈을 갖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꿈을 갖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부터 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저는 그분들이 젊을 때 꿈을 갖고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나름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분이 지금 다 세상 속의 주인공으로 성공해서 살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만 갖고 열심히 산다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학선 선수의 꿈이 농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도 꿈을 갖고 열심히 하면 마이클 조던 같은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될 거야.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갖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개구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개구리가 이거 뭐 혓바닥을 내가지고 파리 한 마리 잡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보니까 사자가 하마도 잡거든요. 하마를 목덜미를 물어서 잡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야, 머리기를 저렇게 구하다니.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저렇게 많이 벌다니. 야, 나는 계속 뭐 파리 한 마리 잡아먹고 있는데 이래가 되겠냐. 나도 이제는 사자의 사냥법을 배우려고 한다. 하마를 잡는. 예. 네. 우리나라에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래 했으니까 성공했다. 너도 이래 한번 해봐라 그러거든요. 그 말에 믿고 드디어 개구리가 사자의 사냥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는 멸종합니다. 자연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가다 보면 힘들거든요. 이게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지 안 옳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하면 주위에 있는 멘토라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야. 가다 보면 네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서 끝까지 갑니다. 그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인지 알고. 그래서 평생을 갔는데 가보면 부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꿈을 못 이루는 세상,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현재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여름이면 반팔 티 장사를 해야 되고 겨울이면 모피코트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서울 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직업을 이직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뭐 저 취업할 때 재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 그래서 잘 알아야죠. 네. 그렇죠. 개구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살아남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놀러 가라 했습니다. 네. 지금 깊은 또,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음식료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 사업체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실 때 프라이팬도 한번 안 잡아보시고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클 것 같은데 네. 창업 준비하는 요즘 젊은이들도 상당히 네, 많거든요. 많죠. 네, 창업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내가 양학선 선수 정도의 체를 가지고 있는지 마이클 조단의 체력인지를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출신이고 의료를 공부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건강에 관련된 것은 잘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해보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련된 것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몰랐잖아요.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건강인데 그렇다고 해서 후라이팬을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연에서 배우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위대한 자연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어릴 때 한번 나와서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연습한 분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생쥐가 길을 찾는데 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네. 반복해서 뭐 100번 반복하고 200번 반복해서 살아나거든요. 그 다음에 거미가 거미줄을 칠 때도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그 원리를 터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제품을 내세울 때도 최소한 100개는 만들어서 내세워야, 100개는 만들어보고 내놔야 되는데 몇 개의 신제품을 만들어보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을 반복하면 완전히 그 마스터를 한대요. 그리고 한 5000번을 반복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달인이 된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TV에 나와서
악셀 점프 몇 번 하셨습니까? 물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나와가지고 그때 내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어린 나이에 나와서 TV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요. 네. 10,000번 이상 했대요.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김연아 선수를 그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교훈을 따라서 나도 충분히 레시피를 만들고 모든 것을 할 때 반복하면 가능하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취업의 공식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무엇보다도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리고 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대한 존재니까.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짧은 네. 말씀이지만 함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멘토에게 듣는다. 오늘은요, 이미 넌 위대한 생존자의 저자 권용철 멘토님과 함께 뜻깊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